2025년은 정말 뭐랄까 기술의 모순으로 가득 찬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말 무서운 디지털 위협이 터져 나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이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었죠. 오늘 브리핑에서는 올 한 해를 관통한 이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을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어요. 과연 2025년의 기술은 우리에게 위협이었을까요? 아니면 엄청난 기회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기술의 좀 어두운 면부터 들여다보죠. 2025년은요, 진짜 말 그대로 디지털 대혼란의 해였습니다. 지금부터 올 한 해를 정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주요 사이버 공격 사건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숨가쁘지 않나요? 작년 10월 통신사 공격부터 시작해서 15억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의 암호화폐가 도난당하고 자동차 생산 라인이 무려 5주 동안이나 멈춰서는 일까지 있었어요. 이건 1년 내내 쉬지 않고 공격이 이어진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게 더 이상 몇몇 작은 회사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거대 통신사, 금융회사, 심지어 온라인 서점까지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던 셈이죠. 특히 우리나라 최대 온라인 서점에서 터진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랜섬웨어 공격 하나 때문에 웹사이트랑 앱이 나흘 동안 완전히 먹통이 된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2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책도 못 사고 공연 예매도 못하고 심지어 예정됐던 콘서트나 팬미팅이 줄줄이 취소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5년 단 한 해 동안에요, 우리나라 주요 통신사 딱 두 곳에서만 유출된 고객 정보가 무려 2,700만 건에 달한다고 해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거죠. 근데 공격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교해지고 대담해졌을까요? 그 배경에는요, 사이버 범죄가 마치 프랜차이즈 사업처럼 변해가는 아주 놀라운 트렌드가 숨어 있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이 랜섬웨어 시장을 꽉 잡고 있던 록빗 같은 거대 조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그 빈자리를 40개가 넘는 아주 작은 그룹들이 순식간에 채워버린 거예요. 마치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수많은 작은 왕국들이 생겨난 것처럼 사이버 범죄 생태계가 완전히 조각나버린 거죠.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화이트라벨 모델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생각해보면 쉬워요. 프랜차이즈 식당 본사가 모든 재료랑 레시피를 다 제공해 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범죄 조직의 본사격인 곳에서 공격 도구를 싹 다 만들어주면 가맹점들은 그냥 자기 이름만 걸고 공격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을 나누는 거죠. 이러니 범죄를 저지르는 문턱이 확 낮아져 버린 겁니다. 이 새로운 모델은 공격자들한테는 정말 꿀이었죠. 가맹점들이 수익의 80%를 가져가니까 동기부여가 확실하고 프랜차이즈처럼 공격하기도 너무 쉬워졌어요. 게다가 여러 브랜드를 쓰니까 도대체 진짜 공격 주체가 누군지 추적하기도 훨씬 힘들어졌고요. 그야말로 랜섬웨어 카르텔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온갖 어두운 소식들이 넘쳐나는 속에서 인공지능, 바로 이 AI는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술이 우리에게 준 그 눈부신 기회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2025년은요, 한마디로 AI 생산성 혁명의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AI가 도대체 어떻게 기업과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냈는지 그 놀라운 변화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가장 강력한 데이터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AI 기술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산업은요, 그렇지 않은 산업에 비해서 직원 한 명당 벌어들이는 수익, 그러니까 생산성 성장률이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3배요. 이거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 차이가 이 그래프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보세요. AI 도입이 가장 적었던 산업의 생산성 성장률이 8.5%에 그친 반면에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산업은 무려 27%에 달했습니다. 이제 AI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AI는 전문성을 증폭시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I가 우리의 능력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더 잘 생각하고 더 똑똑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제일 궁금한 거,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AI가 일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치 있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AI 때문에 내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실 데이터를 보니까 좀 달랐어요. AI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들에서도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증가 속도가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느려지긴 했지만요. 자, 이 표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AI에 대한 우리의 막연한 두려움이 얼마나 현실과 다른지를 딱 보여주거든요. 먼저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는 걱정. 근데 어땠죠? 관련 채용은 계속 늘고 있었어요. 임금이 깎일 거라는 우려. 오히려 2배나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심지어 AI 때문에 자동화될 수 있는 일자리조차도 임금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AI는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이고 있었다는 것.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아주 확실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AI 관련 기술을 가진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56%나 더 높은 임금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AI 기술을 배우는 게 곧 높은 소득으로 이어진다는 게 숫자로 증명된 셈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엄청난 변화의 속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AI 관련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은요, 다른 직업보다 66%나 더 빠르게 변하고 있대요. 작년에는 이 수치가 25%였거든요. 1년 만에 변화의 속도가 무섭게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말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자, 이제 이 위험과 기회라는 2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미래는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기술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AI는 우리 모두를 위한 번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의도적인 설계에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거대한 기술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회는 최대로 만들고 위험은 최소로 줄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 나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2026년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